지난 영상에서는 과거 10만 년의 빙하기 비밀을 풀어준 열쇠 그린란드를 덮고 있는 얼음의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100만 년간의 지구 기온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남극 대륙을 여행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지구상 현존하는 최대의 대륙 빙하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남극 대륙입니다. 남극 대륙은 일부 해안 지역과 드라이밸리 그리고 산악 지역을 제외하면 99% 이상이 남극 빙상이라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덮여 있습니다. 남극 대륙은 1400만 제곱킬로미터로 미국보다 그 면적이 1.44배 넓고 호주 면적의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남극의 대륙 빙하는 그린란드 빙상보다 무려 1km 이상 두껍고 가장 두꺼운 부분은 4km에 육박합니다. 자, 그럼 먼저 남극의 지리를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지금 이 선이 안타틱 서클, 즉 남극권입니다. 남극권은 여름에 해가 지지 않은 백야와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은 극야 현상이 일어나는 북쪽 한계를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길게 뻗어 있는 산맥이 남극 횡단 산맥, 즉 트랜스 안타틱 마운틴이라고 합니다. 그 길이가 무려 3,500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산맥 중 하나입니다. 이 산맥을 경계로 오른쪽이 동남극이고 왼쪽이 서남극입니다. 동쪽과 서쪽 모두 거대한 빙상으로 덮여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빙하를 빙붕이라고 하는데 산맥 북쪽에는 론의 빙붕이 있고 남쪽에는 로스 빙붕이 있습니다. 론의 빙붕 옆에 석고리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남극 반도입니다. 남극 반도 오른쪽의 바다를 웨델해라고 하고 왼쪽의 바다를 베링스 하우젠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바다가 아문젠해이고 로스 빙붕이 있는 바다를 로스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빅토리아랜드이고 그 앞바다가 맥모도만입니다. 남극에서 습도가 매우 낮고 얼음을 볼 수 없는 지역인데 이곳이 맥모도 드라이밸리입니다. 미국은 이곳에 남극 관측기지 맥모도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지는 남극 관측기지 중에 가장 규모가 큰 100개 이상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1000여 명이 머무르고 겨울에는 200여 명이 상주한다고 합니다. 선박 접안이 가능해 접근이 용이하고 활주로도 3개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지는 남극점에 있는 아문젠 스캇 기지의 보급 기지 역할을 합니다. 해안을 따라 크고 작은 빙붕들이 많이 있는데 지도에서 빙붕과 대륙의 경계는 점선으로 표시했습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칠레,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등 7개 나라에서 남극 대륙 일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자국령을 선포하였지만 남극 조약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남극 조약에 따라 2048년까지 영유권이 동결되어 어떤 국가도 차지하지 못하는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남극 대륙의 빙하 굴착은 동서냉전 문제를 포함해서 땅속에서 잠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양의 석유나 강물 자원을 두고 보이지 않는 이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남극에 연구 기지를 세웠으며 이 기지들은 지금 보시는 지도처럼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북극의 유빙 위에 세워진 기지와는 달리 남극의 연구기지는 남극의 기반함 위에 건설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현재 115개의 시설들이 있고 103개의 시설이 상시 운영되는 시설이고 나머지는 여름에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남극 조약에 서명한 56개국 중에 총 55개국이 연구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기지들에서 상주하는 사람의 수는 여름에는 약 4,800명이고 겨울인 6월에는 약 1,200명으로 다양합니다. 지도의 오렌지색은 연구기지를 운영하는 국가이고 파란색은 여름철에만 기지를 운영하는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도 2개의 연구기지가 있는데 세종기지와 장보고기지입니다. 세종기지는 많은 연구시설이 몰려있는 남극 반도 끝 킹조지 섬에 있습니다. 1998년 건설된 세종기지에서는
기후변화 연구, 생태 연구, 유용 생물 자원에 관한 연구를 합니다. 남극까지 왔으니 세종기지를 3차원 지도로 좀 더 둘러볼까요? 지금 보이는 곳이 남극 반도이고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 칠레의 최남단 케이프 혼입니다. 세종기지가 있는 곳으로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도에 보이는 섬들이 사우스 샤틀랜드 제도입니다. 세종기지가 있는 곳은 이 섬들 중에 킹조지 섬입니다. 세종기지는 킹조지 섬 남서쪽 해안 바톤 반도에 있습니다. 왼쪽 끝에 튀어나온 땅이 바로 바톤 반도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요? 비교적 온화한 곳이라 펭귄 등 동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주황색 건물이 보이지요? 바로 세종기지 건물입니다. 이 지역에는 15개의 건물과 부두, 저유 탱크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보고 기지로 가볼까요? 2014년 건설된 장보고 기지는 남극 동남쪽 북비토리아랜드의 테라노바만 연안에 있습니다. 3차원 지도에서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땅이 빅토리아랜드입니다. 강처럼 빙하가 흘러내리는 곳이 보이지요? 장보고 기지는 그 오른쪽 산 기슭에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바다가 테라노바만입니다. 테라노바만 왼쪽 해안 산기슭에도 기지가 하나 있는데 이곳은 이탈리아에서 주로 여름에 운영하는 주켈리 기지입니다. 우리 장보고 기지는 그 건너편에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곳이 장보고 기지입니다. 자재는 모두 부산에서 가져왔고 현대건설이 매우 짧은 기간에 완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건물 지붕에 현대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네요. 오지에서 우리 과학자들이 정말 고생하며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극에서 밝혀낸 빙하기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얼음 코어를 채취한 장소를 탐험해 볼까요? 1960년대 초에 시작된 그린란드 빙상의 빙하 코어 연구는 대륙 빙하가 기후의 역사를 기록하는 좋은 레코더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고기후학자의 시선은 자연스레 남극으로 향했습니다. 몸과 기질이 다분한 고기후학자들은 남극 빙상에 새겨진 기후의 역사를 꼽히기 위해 경쟁이라도 하듯이 극한 땅으로 향합니다. 미국의 버드 기지에서 1967년에 처음으로 대륙 빙하 바닥까지 뚫는 빙하 코어 굴착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은 남극의 얼음을 연구하기 위한 기지들입니다. 버드 스테이션을 시작으로 소련의 보스토크, 돔 C, 돔 F에서 남극 아이스 코어를 얻기 위한 굴착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린란드의 캠프 센츄리나 서밋에서의 굴착한 빙하 코어처럼 기후변화 연구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또 하나의 빙하 코어가 있었습니다. 남극 동쪽 빙상의 보스토크 기지에서 굴착한 일련의 빙하 코어입니다. 보스토크 기지는 소련이 자랑하는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에서 이름을 따온 남극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러시아 기지입니다. 동서냉전이 한참이던 1957년 12월 남극 대륙 동쪽 빙상의 거의 중앙부 해발 3,488m 지점에 세워졌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55도이고 최저 기온은 1983년 7월 21일 관측된 영하 89.2도로 그야말로 극한의 땅입니다. 이곳 지구 땅끝에서 대륙빙하 코어를 처음 굴착한 것은 1970년인데 캠프 센츄리의 단속으로 연구에 자극을 받은 소련의 고기후 연구자들은 이곳에서 길이 950m의 빙하 코어 채취에 성공했습니다. 이 코어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 분석 결과 불과 400m 지점이 마지막 빙하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얼음층이었습니다. 고무된 소련의 연구자들은 1980년부터 더욱 긴 코어 굴착을 위한 프로젝트를 착수합니다.
그리고 1984년 10월에 보스토크 3G라는 깊이 2202m에 달하는 역사적인 빙하 코아 채취에 성공합니다. 남극과 그린란드의 가장 큰 기후 차이는 남극이 그린란드보다 강수량이 훨씬 적다는 점입니다. 남극 대륙의 연간 강수량은 평균 100mm인데 이는 적설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강수량이 20mm도 채 되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이 약 1300mm인 점을 감안하면 남극의 강수량이 얼마나 적은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극지방은 아열대 지역에 많이 분포한 사막처럼 하강 기류가 강해서 강수가 좁고 매우 건조한 지역입니다. 적설량이 적기 때문에 남극에서 굴착한 빙하 코아는 얇아서 알아보기가 어려운 반면 짧은 코아에서도 오랜 과거의 기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란드에서는 3km 이상의 대륙 빙하를 채취하여 과거 13만 년 정도의 기후를 알아냈지만은 같은 길이의 남극 코아라면 과거 50만 년 이상, 장소에 따라서는 100만 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길이라도 남극의 빙하 코아가 그린란드보다 더 오랜 기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음은 대기의 화석입니다. 보스토크 3G 코아를 이용한 일련의 연구 성과는 고기후 연구자뿐만 아니라 미래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으뜸은 과거 16만 년에 걸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복원한 것입니다. 눈이 쌓인 직후에는 폭신폭신합니다. 눈이 점점 쌓이면서 늘어나는 무게로 아래에 깔린 눈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우선 눈도 얼음도 아닌 알갱이 상태의 눈이 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위에 쌓인 눈의 무게로 더욱 단단해지면서 작은 구멍이 숭숭 난 얼음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상태의 얼음을 필은이라고 합니다. 필은 상태의 얼음은 1세제곱미터당 0.5g 정도 되며 얼음 전체의 무게가 1세제곱미터당 0.9g 정도 되기 때문에 필은은 얼음 반 공기 반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필은이 더 눌려 단단해지면 마지막에는 꽁꽁 얼 얼음이 됩니다. 남극이나 그린란드 위에 쌓인 눈이 꽁꽁 얼 때까지는 수십 년,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 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냉장고에서 얼린 얼음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속이 희고 뿌였습니다. 이것은 물이 얼면서 얼음으로 바뀔 때 물속에 녹아있는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기포로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거품 속의 공기는 한번 얼음 속에 갇히면 얼음이 녹거나 깨지지 않은 이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린란드나 남극의 대륙 빙하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눈이 필은이 되고 그것이 단단해져 얼음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결정 사이를 채웠던 공기가 그대로 갇혀버립니다. 실제로 그린란드나 남극에서 채취한 빙하 코아도 투명하지 않고 약간 불투명합니다. 만일 그 얼음이 몇만 년 동안 녹지 않고 보존되면 어떨까요? 얼음 속 공기는 기포가 갇힌 당시의 대기를 담고 있게 됩니다. 즉 얼음 속에 든 공기는 대기의 화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기후 학자들에게는 훌륭한 연구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음 속 대기 화석을 분석하면 오랜 옛날 대기의 화학적 조성이 어떠했는지를 복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빙하 코아에 포함된 기포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최초로 정밀 측정한 연구자들은 스위스 베른 대학의 한스 웨슈거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린란드의 캠프 센츄리, 남극의 버드 기지, 그리고 돔에서 채취한 3개의 빙하 코아를 분석하여 마지막 빙하기 때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ppm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보스토크에서 채취한 빙하 코아 분석 결과도 거의 같이 나와 웨슈거 팀의 분석 결과를 뒷받침해 줍니다. 인간 활동에 영향이 미치기 전 간빙기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280ppm이었고 빙하기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30% 더 낮았습니다. 보스토크 빙하 코아의 이산화탄소 기록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시간에 따른 변동 패턴이 얼음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 즉 남극의 기온 변화를 꼭 닮은 톱니바퀴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화면의 그래프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라는 세로축 설명이 없다면 얼음의 산소나 수소 동위원소 비율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그래프를 보면 10만 년 주기로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음 코아 분석 결과 간빙기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지구온난화 연구가 더욱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대기의 화석이 만들어졌던 시대의 공기와 가장 첫 번째 눈이 내렸던 연대와는 다소 시간 차이가 날 수 있었는데, 설빙 학자들의 여러 차례 실험 결과를 근거로 얼음 밀도가 1세제곱미터당 0.8g이었을 때 기포가 얼음 속에 완전히 갇힌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기포가 얼음 속에 완전히 갇힐 때까지 몇 년이나 걸릴까요? 설빙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1년 동안 적설량이 약 30m밖에 되지 않은 캠프 센츄리에서는 1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간 적설량이 불과 5cm밖에 되지 않은 보스토크 기지에서는 무려 3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기후학자들은 빙하기 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ppm이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 기체 중 하나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마지막 빙하기부터 홀로세에 걸쳐 증가했다는 것은 그와 함께 지구온난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빙하기 때는 먼지 투성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눈이나 비뿐만 아니라 대기 속을 떠다니는 물질과 비나 구름에 녹아있는 각종 이온 등이 함께 내려옵니다. 따라서 얼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분석하면 동위원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와는 다른 과거 지구 환경 정보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얼음의 대표적인 불순물은 에어로졸이라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립자인데, 과학자들은 얼음을 분석한 결과 빙하기는 먼지 투성이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그린란드의 기습2의 칼슘 농도와 남극 보스토크의 먼지 농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어두운 부분이 빙하기를 가리키며 간빙기보다 빙하기에 먼지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학 분석 결과 그린란드의 빙하 코어에 포함된 에어로졸은 주로 동아시아에서 온 것이고, 남극의 에어로졸은 주로 남아메리카 남단에 위치한 파타고니아의 건조지대에서 왔다고 합니다. 빙하기에 먼지가 많았던 원인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적도 지역과 극지방의 온도 차이가 커 바람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세지면 그만큼 육상에서 휘말려 올라오는 먼지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중위도 지역의 건조지대가 크게 확장되는데, 이것도 빙하기에 먼지가 많아지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대기의 순환이 강해져 아열대 지역에서 하강 기류가 강해졌고 건조 기후가 더욱 확대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육지가 된 대륙붕 지역에서 먼지가 많이 일어나 그린란드나 남극까지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그린란드 빙상에서는 그립과 기습2 그리고 노스 그립에서 빙하 코어를 채취했고, 남극에서는 보스토크 외에도 돔C와 돔F에서도 성공적으로 빙하 코어를 채취합니다. 이들의 일련의 빙하 코어 연구로 대륙 빙하에 기록된 과거 100만 년간의 기후 변화의 큰 틀이 대부분 밝혀집니다. 그린란드와 남극 빙하 코어 분석 결과 빙하기는 10만 년 주기로 반복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10만 년 주기로 반복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영상 제작을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얼음 코어 분석과 더불어 기후학자들은 지난 5억 년간의 기후를 알아내기 위해서 바다로 갑니다. 이 과정도 다른 영상 제작을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과 슈퍼땡스로 영상 제작을 후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도 부탁합니다.